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글 문서의 그 문서, 스프레드शी트과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그거 말고 워드 프로그램과 비슷한 구글 문서, 구글 닥스, 옛날 이름은 닥스인데, 구글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사실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는 얼마 전에 제가 근무한 학교에 있는 교감 선생님이 연수를 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제 영상을 챙겨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왠지 좀 더 열심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제가 늘 거의 뭐 매일 쓰고 있는 수업 준비할 때 그런 서비스들을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 준비가 필요 없고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 때 수업, 특히나 이 구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수업 학생들에게 나눠줄 학습지 같은 걸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지를 만들 때 어떻게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구글 문서를 사용하느냐. 예전에는 한글이나 이런 것들로 사실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쓰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검색이 너무 어렵죠. 그리고 보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글 서비스를 알고 나서부터는 구글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쓴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양의 어떤 자료를 구글에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에버노트에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위해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그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인가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그리고 학습지는 거의 모두 구글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것만 생각해도 예전에 만든 학습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다시 쓰게 될 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쓰고 안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학습지를 한번 구글 문서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실 것은 웬만하면 개인 계정이 아니라 G수트 계정 있죠. 특히나 뭐 경상남도 선생님들이라면 경상남도 전체 교사에 대해서 G수트 계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짜로 거의 무한한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계속 점진적으로 더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돈을 쓰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G수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 계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 개인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공유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좀 아직 마이크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일단 화면에서는 지금 드라이브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보통은 선생님들이 이제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해서 꼭 들어가시던데, 음, 음, 이렇게 치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주소를 외우는 편이라서 drive.google.com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죠. 옆쪽에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이 열중에 처음 보이는 화면은 최근에 썼던 화면들이에요. 최근에 썼던 문서들을 먼저 상단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검색할 수 있는, 내 드라이브 내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내 드라이브 컴퓨터가 뭐 있는데, 컴퓨터는 사실 볼 일이 별로 없고요. 뭐 중요한 문서함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에 별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서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꽤 많네요. 근데 사실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드라이브만 잘 관리하면 돼요, 일단 저는. 그리고 저장 용량인데 저는 2TB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데 벌써 500기가가 차버렸죠. 지금 사실 계획은 제 개인 계정에서 있는 걸 모두 다운받아서 G수트 계정으로 옮기는 게 제 계획이에요. 그걸 한번 해야 되는데 짬이 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드라이브의 폴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 안 된 것도 많아요. 예.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18년부터 약간 모양이 잡혀가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에 보면은 자, 이게 제가 사용하는 형태죠.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예. 보시면은 01부터 이렇게 폴더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폴더명이 나누어져 있고, 예, 여기 들어가면 이제 사실 이 폴더 안에서 제가 원하는 건 늘 찾아갈 수 있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자료를 주로 만들기 때문에 요 1번, 2번, 3번 폴더 중에서 일터, 학교에서 보통 들어가면은 파일들을 다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세 가지가 주된 폴더고, 네 번째가 미디어입니다. 저는 그 보통의 데스크탑에도 이렇게 폴더를 구성하는 편인데,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그 파일을 저장할 때, 그 파일 저장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파일을 저장할 때 먼저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첨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일단 파일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파일을 계속 만들어 보면 그 파일을 나중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거 모아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순서가 맞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자, 이제 일터로 가보겠습니다. 일터로 가보면 이런 게 있죠. 자, 여기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직 자기가 들어갈 만한 그 폴더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진주여고 수업이라고 돼 있죠. 그전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수업 자료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업 자료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쌓이고 나서야 수업 폴더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수업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수업 자료가 계속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진도 있고요. 뭐 mp3 파일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제가 1학년, 2학년 수업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폴더를 또 만들었어요. 자,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1학년 수업 자료를 먼저 2학년 수업 자료를 다시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수업 자료 만들고 쌓이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섞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학년, 1학년으로 나누었어요. 자, 그렇게 나누고 나면 자, 2학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로 학습 자료가 여기가 많으니까요. 2학년으로 들어가면 또 막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2학년 2학기 때 만들고 있는 학습지 학생들과 관련된 파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1학기, 2학년 2학기 보충 수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1학기 거는 1학기가 끝날 때쯤에 한목에 모아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2학년이라는 폴더 안에 쑥 드러나 있었어요. 근데 2학기가 되니까 어떻게 그제서야 1학기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파일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파일이 충분히 쌓이고 나서 그 파일들의 어떤 공통점을 찾는 게 그 공통점 만들어서 한목에 집어넣는 게 더 좋은 정리 방법이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그냥 파일이 너저분하게 있더라도 그렇게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무엇이 내가 어떤 자료를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에 뭐 파일 하나 들어가거나 두 개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찾아가기가 힘들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 폴더를 만들었더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폴더가 너무 많으면 그 폴더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자, 제가 폴더를 찾아가는 방식을 보시겠습니까?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일터니까요. 일터로 갑니다. 학교에서의 수업 자료를 찾습니다. 일터로 가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 뭡니까? 여기 아니라 이거 수업이죠. 수업으로 갑니다.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이지 2학년으로 갑니다. 그리고 2학년 중에 1학기가 아니라 2학기니까 여기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2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2학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폴더에도 안 들어간 문서들이 밖에 남아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폴더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사실 따로 정리를 해서 길게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만드는 거죠. 먼저 지금 제가 만들어둔 학습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준 것 중에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제일 자주 쓰고 있는 건 찾아야 되죠. 여기서 이거예요. 이 텍스트인데 전 따로 제가 따로 꼭 해석을 써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해석을 써보려면은 그 본문도 있어야 되니까 본문을 붙여넣거나 아니면 그 타이핑해 넣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뭡니까? 번역을 해봐요. 번역이라기보다는 독해를 해봅니다. 그걸 써봅니다. 그러면 써보면은 이제 다음에 수업할 때 말이 막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 잘 막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한번 써보겠고 이게 수업의 원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 텍스트는 나중에 시험 문제를 내거나 할 때도 원자료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텍스트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목차도 들어가 있어요. 목차도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학습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학습지를 한번 펼쳐보면 뭐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지금 돼 있는 게 지금 필수 6과 1번이다. 질문. 여러분이 가장 즐겨 먹는 해산물은? 해서 이제 이건 바다 생물과 관련된 거라서 간단하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고 단어,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 완성하라는 식으로 한번 학습지를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리고 요약문을 영어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한글로 만들면은 다 잘 만들 거예요. 어려움 없이.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 만들어서 영어가 아니라 구글 문서로 만드니까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장점을 여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한글보다는 약간 불편하긴 해요. 한글이 익숙하다면은. 하지만 그 불편보다 편리함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 뭐 있을까요? 해산물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해산물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산물이라고 검색하면 해산물이 들어간 모든 학습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예, 이런 문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를 찾아서 다시 편집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게 불가능하죠. 검색. 한글 문서 내에 있는 단어를 검색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폴더 관리를 잘하거나 제목을 잘 써야 됩니다. 하지만 폴더나 제목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건 아주 근간의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수업 자료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뭘 만들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을 때 검색해서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 문서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 문서 만들기를 해서 빈 문서를 만들기도 할 수 있어요. 템플릿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빈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건 보통은 저는 이제 다시 폴더로 돌아와야 되겠죠? X 하고 폴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요 학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일단 이걸 복사해요. 예. 복사하면 사본 만들기라고 있죠? 사본 만들기를 만들면 복사가 돼요. 사본 만들면 이름이 사본이라고 붙으면서 새로운 파일이 생깁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열어도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머릿말 같은 것들, 폰트 같은 거를 다 새로 지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여기서 여기 지정한 다음에 이것만 7과 1번, 2번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질문도 단어도 이제 지우고 이걸 다른 칸으로 채우면 됩니다. 채워서 완성하세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애들도 내용을 지우고 다시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목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필수 7과 2번 바꿉니다. 그럼 이게 나가보면 7과 2번이라고 새로 생성된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사하는 건 봤으니까요. 삭제를 하고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는데요. 누르면은 문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 펼침 메뉴를 누르면 빈 문서가 있죠. 빈 문서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워드나 한글 보듯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뭐 대충 여기 봤을 때는 필요한 것들은 인쇄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맞춤법 검사, 서식 복사. 이건 전 써본 적이 없네요. 텍스트. 이거는 스타일이니까요. 이걸 써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제목이나 그 다음에 본문이나 이런 거. 저는 제목이 일반 텍스트 이 정도는 쓰거든요. 그리고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인데 한글 글꼴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군서, 연성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한글은 영어 학습지라서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지시문 같은 건 도현이라는 체를 사용하고 영어는 대부분 졸지아를 씁니다. 글자 크기는 11인데 학생들은 눈이 밝잖아요. 그래서 10으로 줄여도 상관없어요. 네, 굵게 하는 것, 기울이는 것, 언더라인, 그다음 텍스트 색상, 배경 색상, 그리고 웹페이지 링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 삽입, 문단 정렬, 그 다음에 줄 간격인데, 이건 자주 쓰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중간중간 제가 필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어가 좀 느려서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샘플 학습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먼저 뭘 할까요? 먼저 필요한 것이 머릿말, 바닥글. 머릿말을 쓰는 게 좋죠. 저는 여기다가 샘플 학습지. 보통 이제 제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 학생들, 학번을 학반 이름, 이렇게 학생들 이름이라고 쓰도록 수가 있겠죠. 글자체도 조금 바꿔줍니다. 어떻게? 여기서 도연을 선택하고 12, 12, 13. 예, 이 정도로 해주면 위에는 완성이겠죠. 그럼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텍스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아까처럼 복사를 해 넣는 겁니다. 자, 그냥 텍스트를 복사를 해 넣는데, 저는 이제 단어를 만들 때는 이제 그 오늘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구글에 있는 엑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단어를 넣어요. 이렇게 단어는 따로 엑셀로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표 넣는 게 좀 불편해요. 표를 만드는 게 여기서 좀 불편합니다. 수정하는 것도 좀 불편해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 붙여 넣으려고 하면은 스프레드 시트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여기 이 내용이 바뀌면 얘도 자동으로 바뀐다. 이런 거 굉장히 편리하죠. 예, 근데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긴 해요. 사실 고치는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표를 수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표를 뭐 좀 어렵지 않게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우클릭하면, 예, 행균등 배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단어라고 쓰고 글자도 바꿔주죠. 여기는 제목 2로 하고요. 글자도 도연으로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네, 괜찮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끝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쓸만한 기능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번호 붙이기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한데 요거 말고 또 꼭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쓰시기에 좋을 만한 것은 바로 여기 이미지 붙이기가 굉장히 좀 쓸만해요. 보면 드라이브 포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글 포토, 내가 구글 포토에 자동으로 업로드한 사진, 내 사진을,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포토를 사용한다 누르면은 어떤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구글 포토라는 앱을 이용해서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구글에다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삽입을 누르면 학습지에 삽입이 되죠. 그래서 이걸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은 그 학습지에 쓰고 싶은 사진들을 따로 모아놓고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한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폴더에다가 사진을 저장하고, 그쵸? 이 한글에서는 그걸 사진을 불러와서 붙여넣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여러 단계가 거치는 겁니다. 하지만 구글 문서를 사용하면은 그런 과정이 줄어들죠. 여기 또 이것도 선택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편집을 할 수 있어서 이미지 옵션 같은 거 누르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형식을 넣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네, 투명도 같은 거, 뭐 이런 거, 네, 이런 걸 넣을 수 있어서 뭐 간단한 그 어떤 뭐랄까요, 편집이 쉽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집을 하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쓸만한 것들이 다른 것들은 뭐 가로줄 넣기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맞춤법 검사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영어 단어 친다고 하면,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걸 잘못 친 겁니다. interesting을 쳐야 되는데, 이런 거 누르면 어떻게
기똥차게 이제 알아봐요, 얘가. 오타가 난 걸 아주 기똥차게 알아봐가지고, 그 적절한 어떤, 어, 발음 표현을 얘가 소개를 합니다. 이런 식이겠죠. 뭐 이렇게 쓰면, 그냥 기똥차게 내가 잘못 쓴 표현들을 알아줍니다. 문법도 봐줘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영어 지문 같은 걸 넣어서 쓸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조지아 제로 하고 실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 컴퓨터에서 이제 인쇄를 누르면은 인쇄를 미리 보고 인쇄를 해서 이걸 학습지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난 또 뭐 누구한테 주고 싶다거나 이러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워드 프로세서 파일로 다운받는데 이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다운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어요. 예,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가지고 예, 복사해 가지고 예, 이렇게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이것도 보게 해주고 싶다. 그럼 이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링크가 있는데 링크가 너무 길잖아요. 제가 쓰는 서비스가 있는데 abit 이거는 그 주소를 줄여주는 예, 인터넷 주소를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 주소에 가면은 이렇게 한 빈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방금 제가 여기서 복사한 링크 복사했지 않습니까? 주소를 여기 집어넣어요. 그럼 누가 이걸 칠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shorten이라고 이 단어 누르면 주소가 어떻게 ab.ly i9hgk4a 이렇게 작아집니다. 짧아지죠. 그러면은 이걸 학습지 같은 데 써가지고 가가지고 학생들이 주면 학생들이 받아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그 타이핑해서도 볼 수 있고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주소에 이 글 써가지고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학습지 만드는 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학습지 만드는 건 사실 별 기능이 특별히 없어요. 하지만 한글보다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과목이든 구글 드라이브로 학습지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게 될 내용은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하게 될 내용은 만들기 중에서 프레젠테이션 네, 학생들에게 보여줄 어떤 PPT 자료를 만들잖아요. PPT도 이제 그 PPT 마이크로소프트나 키노트 같은 것도 좋지만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봤던 사진 삽입 같은 것도 가능한데 유튜브 같은 거 영상 넣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업용 PPT를 만들기에는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좋아요. 예,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그리고 가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받은 도움들을 다시 갚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봐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또 다른 비디오로 뵙겠습니다. 안녕.